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에도 소나무 숲에 시원한 그늘이 반기는 곳. 7월에 다시 만나는 경주는 낭산에 위치한 신라시대 유적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가 찾아온 곳은 낭산인데요. 사실 저는 남산의 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경주 낭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낭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도 낭산에 관련된 몸풀기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낭산은 사적 163호로 6곳의 신라시대 유적과 많은 유물 그리고 선덕여왕릉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뭐 남산만큼 크고 높은 곳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굳이 낭산에 찾아왔다면 뭔가 큰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선덕여왕릉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O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딩동댕. 두 번째 문제. 선덕여왕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설화 중 그림 속 꽃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예언한 꽃은 뭐란 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선덕여왕 하면 모란꽃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자신 있게 O 하겠습니다. 정답! 모란꽃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알아볼게요. 마지막 문제. 낭산에는 의상대사가 출가했다는 사찰의 터, 황복사지가 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낭산에 황복사지가 있는 줄도 모르겠고 그 출가한 분이 의상대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원래 고하라고 했습니다. O 하겠습니다. 딩동댕. 오늘은 모두 정답이네요. 제가 오늘 드디어 세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맞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직도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주무관님 모셔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낭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산이라지만 가파르지 않고요. 편안한 숲속 산책로의 느낌을 주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이 반기는 낭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무관님,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이 낭산인 거죠? 네, 이 일대가 다 낭산입니다. 아니, 제가 경주 남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낭산은 사실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낭산은 이제 경주 동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입니다. 이제 기록에 따르면 신라에서 가장 큰 제사인 대사를 지낸 곳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신라인들이 이제 이 산에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 남쪽에 있는 숲을 이제 신들이 노리는 숲이라고 해서 신유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당시까지 낭산은 이제 토착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같은 토착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이후 불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황복사 그리고 사천왕사 등이 들어서면서 이제 불교 중심의 대상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낭산은 이제 신라인들의 이제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낭산이 종교와 신앙에 관련돼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함부로 나무를 베지도 못하게 했다는 곳. 그래서인지 여전히 근사한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요. 낭산의 여러 유적 중에서 먼저 만나볼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선덕여왕릉입니다. 그 유명한 선덕여왕의 무덤인 선덕여왕릉이 전 이곳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싹 둘러보니까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예쁘거든요. 네, 이곳은 이제 낭산 꼭대기이기도 하고
그 무덤 주위에 이제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퀴즈를 풀었는데 그때 모란꽃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선덕여왕에 얽힌 많은 설화 중에서 모란꽃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삼국유사에는 이제 선덕여왕이 미리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모란꽃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당시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이제 씨앗을 보내왔는데 선덕여왕이 그림에서 이제 벌과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꽃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선덕여왕의 안목을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 불안정했던 선덕여왕의 이제 지위를 보완해 주려는 의도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옥문지라는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시끄럽게 울자 선덕여왕은 서쪽 옥문곡이라는 지역에 적들이 숨어 있을 것을 예견해 물리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지력이 뛰어났던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언하며 이곳 낭산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범했던 선덕여왕이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선덕여왕이 예지력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죽음까지 예언한 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덕여왕릉 하면 또 도리천이 연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 도리천이 뭔가 예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선덕여왕이 이제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죽을 날과 이제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이제 낭산에 이제 선덕여왕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이제 사천왕천 위에 이제 도리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하는데 이제 선덕여왕이 죽은 뒤인 30여 년 뒤에 이제 낭산 남쪽에 이제 사천왕사가 들어서는데 이곳이 이제 사천왕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쪽인 이제 선덕여왕릉이 있는 곳이 이제 도리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왕천 위에 있는 게 도리천이니까 여기가 그냥 도리천이다 추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사찰 황복사지로 향합니다. 지금은 3층 석탑만이 남아있지만 신라시대에는 사찰의 규모와 의미가 남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요? 제가 마지막 퀴즈에서 의상대사가 출가한 절이 황복사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유명한 스님이 출가할 정도면 뭔가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황복사가 어떤 절인가요? 네,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의상대사가 출가한 절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제 의상대사가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탑을 돌 때 허공에 떠서 돌았다고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복사에서 황은 이제 임금을 뜻하는 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으로 보아 이제 신라 왕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찰로 추정이 됩니다. 황복사지 3층 석탑은 국보 제37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1942년 이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금제 사리함과 금제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낭산과 황복사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선덕여왕릉부터 황복사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선덕여왕릉을 둘러싼 숲도 정말 좋았는데요. 지금 여기 황복사지는 역사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주 남산뿐만 아니라 낭산에도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신라 역사의 흔적을 두루 담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자 산책 코스로도 좋은 경주 낭산. 여러분도 이곳에서 조용한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